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분류기와 배율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먼저 분류기와 배율기를 하기에 앞서서 이 전류계라는 게 있고요, 전압계라는 게 있습니다. 전류계는 말 그대로 전류를 측정할 때 쓰는 장치고요, 전압계는 전압을 측정할 때 사용하는 장비가 될 텐데요. 얘가 먼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러한 직류전원이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여기 기전력이 되겠죠. 그리고 이곳에 이러한 저항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으면은, 자,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전류가 이 방향으로 흐르겠죠. 그러면은 이 저항에 흐르는 전류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이곳에 이렇게 전류계를 측정해야 돼요. 그래서 자, 전류계는 부하와 직렬 연결을 합니다. 이러한 회로에서 이 저항으로 나타냈지만은, 이 저항은 이런 전구가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어떠한 모터 같은 경우 전동기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가지 이러한 모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장치들도 다 저항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기를 사용하는 애들 보고 부하라고 이야기해요. 부하. 그러면은 이 저항 보고 이제 부하 저항이라고도 부를 수도 있고요, 부하 저항, 혹은 그냥 저항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 전류계는 부하와 직렬 연결하고요. 다음에 이 부하에 대한 전압을 측정할 텐데, 키르이호프 제2법칙에 의해서 병렬일 때는 전압이 같다 그랬죠. 그래서 이 부하와 이렇게 병렬로 전압계를 연결합니다. 전압계는 부하와 병렬로 연결을 하고요, 전류계는 부하와 직렬 연결합니다. 그러면 이제 옆에 그림을 보면서 하겠습니다. 이 분류기라는 게 무엇이냐 하면은, 자, 전류계의 측정 범위를 넘어가는 큰 전류를 측정하기 위해서 시설하는 거 보고 이제 분류기로 하고요. 만약에 이 전류가 100A 흘렀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전류계의 측정 한계치가 10A까지 밖에 측정을 못 한다고 가정을 해 볼게요. 그러면은 이 100A를 측정을 할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주변을 갖다 이렇게 확대를 해 봤어요. 어떻게 하냐면은, 자, 먼저 100A가 이 방향으로 흘러 들어간다. 하지만은 이 전류계는 10A까지 밖에 측정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10A 이상 흐르면 안 되겠죠. 전류계 저항 쪽으로 10A를 흘려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류기라는 걸 하는데, 자, 이 지점에서 이 전류가 분기해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도록 이 방향으로 90A가 흐를 수 있도록 전류를 분기해주는 장치 보고 저희는 이제 분류기라고 하는 거고요. 이 그림에 의하면 이 뒤쪽에가 이제 부하저항이 붙겠죠. 부하저항. 그래서 이제 식은 이제 이런 모양으로 나오고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배율기라는 것은 전압계의 측정 범위를 넘어가는 큰 전압을 측정을 하기 위해서 시설하는 장치고요. 옆에 그림에서 보자면은 이 기전력이가 100V라고 이제 가정을 해 볼게요. 하지만은 이 전압계가 10V까지 밖에 측정을 못하는 장치라고 볼게요. 그러면은 당연히 측정을 못 하겠죠. 이 저항에는 100V가 걸리니까요. 이 전압계 주변을 이렇게 이제 확대를 해서 봤습니다. 이 부분에 이제 전압계 저항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부분에는 10V밖에 안 걸려요. 하지만은 이 전체로는 100V가 걸리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곳 배율기의 저항에 90V가 걸리게끔 하면 되는 거겠죠. 배율기 저항에서 전압 강화를 시켜가지고 이 전압계에서도 10V를 측정할 수 있게끔 시설하는 장치가 배율기가 되는 거고요. 배율기의 저항값을 구하는 공식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자, 이 공식을 외우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먼저 분류기를 보자면은, 전류계에 자, 여기에 100A가 흐르는데 여기서 10A까지 밖에 측정을 못해요. 그러면은 이 지점에서 이렇게 분기를 시키죠. 얼마만큼요? 90A만큼요. 그렇기 때문에 분류기라는 것은, 자, 전류를 분기시킨다 해서 분류기라고 하고요. 전류계 측정 범위를 넘어가는 큰 전류를 측정하기 위하여, 자, U자 다 들어가죠. 전류할 때 U자입니다. 자, 그림 보겠습니다. 얘가 분류기인데 전류계와 병렬로 연결하죠. 병렬. 배율기는 전압계의 측정 범위를 넘어가는 큰 전압을 측정하기 위해서 시설하는 거고요. 몇 배만큼 한다 해서 이제 배율기라고 합니다. 배율기. 이곳에
부하 저항이 이렇게 있는데 이 부하 저항에 100V가 걸리지만 얘가 10V까지 밖에 측정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90V를 측정하게끔 하는 장치 보고 이제 배율기로 하고, 자 보시면은 전압계와 직렬로 연결합니다. 직렬. 자, 다시 보겠습니다. 분류기는 병렬, 전류를 측정한다. 배율기는 전압을 측정하고요. 직렬로 연결합니다. 다음 분류기의 저항값을 구하는 공식을 외워볼게요. 분류기도 n-1이 있고 배율기도 n-1이 있죠. 분류기는 분자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분수 형태로 나타나요. 분모에, 자 분류기의 저항값 R은 분모에 n-1 분의, 여기 내부 저항값이 있다고 했죠. 전류계의 저항 RA를 곱해주면은 분류기 저항값을 구하는 공식이 되는 거고요. 배율기의 저항값을 구하는 것은 몇 배 곱해준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곱해주는 거예요. 자, 배율기의 저항값은 n-1 곱하기 전압계의 내부 저항,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다음 보시면은 전압계는 부하와, 자 부하는 뭐예요? 얘네가 부하 아니에요? 여기가 부하예요. 그러면은 전류계는 직렬로 연결하고 전압계는 병렬로 연결했죠. 그래서 전압계는 부하와 병렬 연결, 전류계는 부하와 직렬 연결합니다. 그러면은 문제를 풀어보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보겠습니다. 부하의 전압과 전류를 측정하기 위한 전압계와 전류계의 접속 방법으로 옳은 것은, 전압계는 병렬, 전류계는 직렬이라는 데 있죠.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여기서 부하와 전류계 전압계의 접속 방법입니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전압계의 측정 범위를 넓히는데, 자 전압이면은 배율기라는 데 있죠. 배율기. 그래서 답은 1번 배율기고요. 자, 전류계의 측정 범위, 전류를 측정하는데 더 확대시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류계 같은 U자 들어가는 거 찾으시면 됩니다. 전류할 때 U자예요. 그래서 분류기, 전류를 분배시킨다, 전류를 분기시킨다 해가지고 분류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4번 문제는 전압계 및 전류계의 측정 범위를 넓히기 위하여 사용되는, 자 배율기와 분류기의 접속 방법을 물어봤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죠? 자 배율기는 전압계와 직렬 연결했죠. 직렬. 분류기는 전류계와 병렬로 연결하고요. 자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분류기는 나눈다 했죠. 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직류 250V의 전압에 두 개의 150V용 전압계를 직렬로 접속하여 측정하면 각 개의 지시값 V1과 V2는 각 몇 볼트인가? 단 전압계의 내부 저항은 V1은 15kΩ이고요. V2는 10kΩ이다. 배율기 문제는 아니고요. 직류 전원이 이렇게 있고요. 직류 전원이, 이 직류 전원의 전압은 250V인 거죠. 그 다음에 전압계 V1이 연결되어 있고 전압계 V2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때 이곳에서 나타내는 이러한 문제죠. 하지만은 여기 조건이 하나 있죠. 전압계 내부 저항은 V1이 15kΩ, V2가 10kΩ이죠. 이걸 전압계를 잠깐 지우고요. 여기다 저항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여기가 V1이 되는 거고 여기가 V2가 되는 거죠. V1의 저항은 R1이라 했을 때 15kΩ이 되는 거고요. V2의 저항을 R2라고 했을 때 이곳의 저항값은 10kΩ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전압이 분배가 되잖아요. 어떻게 분배가 돼요? 15대 10으로 분배가 됩니다. 그래서 자 V1에 걸리는 전압은 15 더하기 10분의 전압이 일단 자기 거였죠. 15 올려주시고 곱하기 전체 전압 250V 하고 계산하시면은 150V가 되는 거고요. V2의 전압은 15 더하기 10분의 자기 거 10이죠. 10 올리시고 250 하시면은 100V가 나옵니다. 그래서 V1은 150V, V2는 100V 이렇게 나오고요. 6번 문제 보겠습니다. 100V의 전압계가 있고요. 이 전압계를 써서 200V의 전압을 측정하고 싶어요.
최소 몇 옴의 저항을 외부에 접속해야 되는가. 자, 이 문제가 배율기를 갖다가 이용하는 문제고요. 공식이 어떻게 됐죠? 배율기는 배수를 해주기 때문에 그냥 곱해준다 했죠. 배율기의 저항은 M-1 곱하기 내부 저항 RV가 됐죠. 이 내부 저항이라는 것은 전압계의 저항을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은 전압계 저항이에요. 그러면은 자, 전압을 2배로 측정하는 거죠. 2배. 전압을 2배로 측정하기 때문에 여기다 2를 집어넣어 주시고 RV 내부 저항은 5000옴이잖아요. 그래서 2 빼기 1 곱하기 5000 하시면은 5000옴이 나옵니다. 이렇게 푸셔도 되고요. 먼저 100V의 전압계가 있습니다. 공식을 못 외우신 분은 이렇게 푸셔도 됩니다. 이런 전압계가 있는데 이 전압계의 맥시멈 측정값은 100V란 이야기죠. 하지만은 이쪽에 전원이 200V가 걸려요. 그러면은 여기다 어떤 저항을 하나 직렬로 달아주면 되죠. 이거 보고 저희는 배율기라는 데서 배율기 이 부분만 따로 볼게요. 자, 5000옴이고요. 여기에 배율기 저항을 달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200V를 거는데, 자, 이 부분은 100V만 걸리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100V 걸리면 되잖아요. 똑같이 걸리면 돼요. 그래서 RM은 5000옴이다. 뭐 이렇게 계산하셔도 됩니다. 7번 문제 보겠습니다. 50V의 전압계가 있습니다. 이 전압계를 써서 150V의 전압을 측정하려면 최소, 자, 전압이 나왔죠. 더 높은 전압을 측정해야 돼요. 그러면 어떤 문제라고 한다 했죠? 예, 맞습니다. 배율기 문제고요. 이때 외부에 접속하는, 즉 배율기의 저항값을 물어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배율기의 저항값은 배율이니까 그냥 곱해주면 되는데 M-1을 곱해주면 된다 했죠. 그리고 전압계의 내부 저항인 RV를 이렇게 곱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 배율이 몇 배였죠? 50에서 150이니까 3배죠. 그래서 3 빼기 1 곱하기 내부 저항이 5000옴이니까 5000 하시면은 답은 10,000옴이 되겠죠. 10,000옴. 혹은 이러시면 돼요. 자, 50V용 전압계의 저항이 몇 옴이죠? 5000옴이죠. 그러면은 자, 여기에 배율기의 저항을 달 거예요. 배율기 저항 달고 이 부분에 150V를 걸어줘야 되는데, 이곳 전압계에서 측정할 수 있는 전압의 범위가 50V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100V가 측정이 돼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압이 분배가 되기 때문에 5000옴의 2배인 10,000옴 이렇게 하셔도 답이 나오겠죠.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최대 눈금이 1A이고 내부 저항이 10옴의 전류계로, 전류계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 전류계는 최대 눈금이 1A 까지밖에 측정을 못하고요. 이 전류계 안에 있는 내부 저항 RA가 10옴이라는 거죠. 이 전류계로 최대 101A까지 측정하려면 몇 옴의 분류기가 필요한가? 먼저 공식으로 하면요. 자, R, 분류기의 저항 R은 분자가 들어가니까 나눠준다 했죠. 어떻게 해요? N-1 이렇게 나눠주시면 되고, 위에다가 내부 저항인 전류계 저항 RA 이렇게 하면 된다 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몇 배로 올라갔죠? 101배로 올라갔죠? 빼기 1분의 내부 저항이 몇 옴이에요? 10옴이죠. 10옴. 그렇기 때문에 10옴 하시면은 100분의 10 해서 0.1옴이 나와요.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이 부분도 그림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전류계가 이렇게 있어요. 이 전류계 저항이 10옴입니다. 이 분류기는 병렬로 연결을 해줘야 된다 했죠. 분류기의 저항을 R이라고 하고요. 여기에 101A가 흐르면은 여기에 1A가 흘러야 되고요. 여기에 100A가 흐르면 되겠죠. 이때는 병렬이니까 전압이 같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걸리는 전압 1 곱하기 10 해서 10V가 되고, 여기 걸리는 전압은 100 곱하기 R인데 얘도 똑같이 10V가 걸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R은 100분의 10 하니까 0.1옴
이렇게도 계산할 수 있겠죠. 다음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어떤 전압계 측정 범위를 10배로 한대요. 배율기의 저항을 전압계 내부 저항의 몇 배로 해야 되는가? 그러면은 배율기 저항 R은 공식으로 하면은 배율, 배수를 곱해줘야 되죠. 그래서 M-1 곱하기 전압계의 내부 저항 RV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측정 범위를 10배로 하고 싶대요. 그러면 여기다가 10을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10 빼기 1 곱하기 RV니까 9RV가 나오죠. 그래서 9배. 여기 답은 3번 이렇게 9배가 되는 겁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배율기와 분류기 파트는 시험 빈도수가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은 좀 틀리면 아까운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한 번씩 확인해 보시고요. 공식을 못 외우신 분들은 혹은 시험장에서 공식이 까먹으신 분들은 키르요프 법칙과 옴의 법칙으로 이렇게 푸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만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